네,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말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내,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잘 될 거야 라는 말.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에게 건네는 말들 덕분에 든든해질 때가 있는데요. 별에게 맹세코 잘 된다, 이 말을 흥얼거리고 중얼거리며 어려운 순간을 웃어넘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별에게 맹세코 잘 되를 쓰고 또 품고 오신 이아롬 작가님, 전직 아나운서라서 선배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아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아롬입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사실은 이 SNS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작가님을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책을 이번에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작가님도 힘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저이고 또 2주의 책 청취자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는 거 아시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별에게 맹세코 잘 돼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도 문자로 성함 주소 붙여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좋네요. 역시 아나운서 후배답게 갑자기 짜자자작 다 얘기하셔. 네, 아주 지금 매끄럽네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무르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선배님 가시는 길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아나운서로는 저에게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작가로는 제가 따라가고픈 분이기도 해요. 저도 봄 아범 일기를 쓰고 또 기록하고 있는 사람으로. 근데 항상 진행자로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텐데 이제는 연사로 작가로 질문에 답을 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색다른 기분이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방송 진행을 하면서 나도 저 게스트 자리에 앉는 날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게스트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곤 했는데 그것이 책을 써서 작가로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더 좀 감개무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늘 써보고 싶었으니까 결국 해냈구나.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수. 고맙습니다. 해내신 겁니다. 그러면 잘 되신 거고 별에게 맹세했던 그 잘 돼가 이루어진 자리이고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또 북토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2번 정도 진행을 하셨고 제가 미리 보니까 잘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풍기는 기운이 가득했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갚고 살아야 할까. 이런 느낌을 남기셨습니다. 다녀오고 나서요. 서울과 창원에서 북토크가 진행됐었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책을 쓰는 것도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책을 쓰고 그거에 이어서 사인회와 북토크까지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저의 일기장에 거의 한 8년, 9년 동안 적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 그런 거 해볼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날이 올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이렇게 근사한 순간이 나한테 오나? 그런 개인적인 소감이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별에게 맹세코 잘 되라는 책을 품고 나도 잘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저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도약하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자기 일을 잘 데리고 살고 싶어서 나한테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잘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왔다. 왜냐면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결국 거기 참여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열망을 가득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런 얘기들에 제가 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가 하고 싶으시구나. 나는 또 내 얘기를 들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좀 가득 찬 자리였죠. 그렇군요. 거기서 들었던 얘기들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여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2주의 책 청취자들에게 그분들의 얘기 중에 이런 건 좀 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부분도 있을까요?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이 편지도 주고 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두루뭉술하게 사실 제가 망설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이 북토크를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그걸 할 것 같네요 하고 저한테 사인을 받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 말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네 하세요. 뭐 한 번 사는 인생 용기 냅시다.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네. 여성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그래놀라와 직접 만든 그래놀라와 편지를 주셨었거든요. 집에 가서 그래놀라를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일주일인가 있다 먹었는데 먹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그래놀라 사업을 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이런 인생 그래놀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 생각해내서 인스타에서 찾은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DM도 막 보냈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그래놀라라면 하시라. 찾았는데 찾았어요. 혹시 그때 창원 북토 그때 오셔서 그래놀라 주고 가신 분 아니냐. 근데 제가 혹시 망설이는 일이 이 사업이냐. 그렇다면 하셔라. 왜냐면 제가 먹는 순간 이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보고 다니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놀라 진짜 장사하려고. 그래서 제가 가셔도 된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 예. 네, 용기 내시라. 근데 지금 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만 나는 요리를 하고 이런 유기농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 그런 얘기를 길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화이팅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그래놀라는 진짜 강한 그래놀라네요. 왜냐하면 김치냉장고에 그 정도 기한이 있다면 김치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알겠죠? 예. 김래놀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정도의 기간인데 그걸 뚫고 그래놀라 본연의 맛을 그렇게 강렬하게 만든다는 거는 진짜 탤런트가 있으신 분이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건 하루 이틀 안에 먹은 게 아니라 5일이나 지나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바삭했기 때문에 예. 아예 보통 그 요리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요. 이건 그랬죠. 이제 웃자고 일단 한 말이고. 네. 예. 근데 그만큼의 의지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응원을 해주셨으니 이제는 나중에 저희 방송국의 그래놀라 협찬 정도는 언젠가는 네,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기서 네. 역시 방송국 놈들은요. 네, 참 네. 그래요. 그런 힘을 주는 그리고 해보세요라는 응원 그리고 저도 했어요라는 얘기가 담긴 그리고 유쾌하게 담긴 내용이 별에게 맹세코 잘돼입니다. 네. 책 표지부터 얘기 나누려고 하고요. 이게 마치 별똥별이 막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알록달록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고 이걸 또 혼자 정하신 게 아니라 SNS 팔로워들과 함께 고르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선물까지 나눠주셨고 선물이 닭갈비였나요? 정확합니다. 제가 예. 제일 좋아하는 닭갈비. 그 집에서 바로 택배 배송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맛집 프로그램인가 싶은데 그래놀라에 네, 이어서 지금 그런데. 닭갈비까지. 예, 어쨌든 네. 함께 만든 표지라서 진짜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이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별에게 맹세코 잘 돼라고 제목을 지은 다음에 뭐 출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표지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오고 갔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한 상황이었는데 후보가 한 두세 개 정도 뽑힌 거예요.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겠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게 하얀색 표지에 그 홀로그램으로 박이 박혀져 있어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알록달록한 책인데요. 이거를 별은 들어가지 않지만 누가 봐도 별 느낌이 나게끔 우리가 만들자라는 의도하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표지가 저의 1번이었습니다.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2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주황색 표지였는데 그럼 이거 우리 한번 투표를 붙여보자. 대중의 눈을 믿어보자. 그래서 제가 닭갈비를 상품으로 걸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죠. 그래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1번으로 그렇군요. 네, 정했습니다. 반짝반짝이는 게 진짜 별이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별똥별 얘기를 그런 했으니까 느낌도 있어요. 통한 건 맞네요. 네. 예. 이렇게 마치 별똥별이 지나갈 때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작가님의 버킷리스트격인 소원, 목표가 유학 떠나기, 네. 저자 되보기였는데 저자 되보기는 프로젝트 네. 셨어요. 맞아요. 일단 두 가지 다 이룬 셈이고 축하를 드리며 누구나 글은 써야겠다고 하는데 이걸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이뤄가는 그 과정들 출간 과정 중에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유학을 다녀와서 유학 기간 동안에는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너무 바쁘기도 했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석사 학위를 받고 캐나다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절대 안 할 것 같은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 릴스라는 숏폼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인기를 얻었죠. 그 릴스를 만들 때마다 호응이 좋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릴스를 통해서 저의 캐나다 에피소드를 전했지만 사실 그 모든 에피소드의 일관된 메시지는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흡족함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라는 그 메시지를 늘 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늘 전하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 늘 하라고. 거침없이 나아가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내가 원하는 이 책 쓰기는 왜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나도 이것도 그냥 거침없이 해보자.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혼자 글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이 캐나다 이야기를 책으로도 정리해야겠다.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독립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릴스를 잘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쓰고 있었는데 책을 내보자 해서 계약을 해서 오늘날에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글을 어떻게 썼고 뭐 어디서 썼고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이렇게 좀 남겨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책을 내신 건데 지금 작가 이전에 아나운서로 일을 하실 때도 그런 적극성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부장까지 하셨었고 네. 또 저희 아나운서 네. 그러네요. 2부장이었네요. 네, 네. 예, 아나운서 연합회에서 주는 TV 진행상도 네. 그때 보도 예,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면서 네. 수상을 하셨고 그 시간에 이어 노동학을 더 공부하셔야겠다. 그러니까 보도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노동 인권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학문인 건데 공부하셔야겠다는 계기를 직접 들으면 더 좋겠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된 그 계기도 예, 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아나운서로 입사하자마자 창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창원은 저는 연고지가 없는 곳이었는데 창원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어렴풋이나마 창원과 경남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가서 제가 10년, 15년을 살았는데 살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살다 보니까. 근데 경남과 창원은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국가산단이 있고 그리고 전투기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온갖 제조업이 다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경남 지역 주요 뉴스를 정할 때 늘 노동 이슈가 메인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파업도 있고 구조조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치 이슈를 다룰 때도 노동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뭐 노조 파업 있으면 노조위원장 이러면서 수많은 방송을 자연스럽게 노동과 관련된 방송을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궁금해진 거죠. 이 세계는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다. 그래서 노동학 석사 유학을 이쯤에서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이 선 거고요. 그리고 김지연 아나운서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아웃풋이 너무 많으면 이제는 인풋의 시기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너무 말만 많이 하면. 그래서 좀 차분히 말을 줄이고 지혜와 지식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노동학을 전공으로 내세우는 대학원들을 전 세계에 찾아 검색을 하다 보니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교라는 한 학교가 노동학을 아예 노동대학원으로 전면으로 내세운 유일한 대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북미 대륙에. 그러면 여기가 1순위다. 왜냐하면 보통 노동학은 사회학과 안에 노동사회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하위 학문으로. 근데 그 대학교만이 노동학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1순위로 마음으로 품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이 돼요. 네. 뭐 따지지도 않고 바로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해외 대학을 선택하신 건 그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지평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셨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제 주거지가 창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원을 서울로 노동학과를 찾아서 온다고 해도 어차피 지역을 이탈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제가 별의 검 맹세코 잘 돼도 썼지만 한평생 꿈이 유학인 아이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구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아주 막연하게 나는 유학을 갈 거야. 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고 사실은 간 거죠. 뒤늦게라도. 소녀 이하롬은 왜
꿈이 유학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아주 크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아주 날씨와 자연이 근사한 곳에서 대학생들이 아주 자유롭게 모든 인종이 섞여서 영어로 교수님과 대화를 하며 잔디밭에서 이렇게 학문을 논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냥 아주 시각적으로 한 아이에게 꽂힌 거죠. 내가 저 장면에 있어 봐야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20대 때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뭐 10대 때는 더 뭐 조기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에 그 꿈을 이루러 가서 그렇군요. 잔디밭에 앉아서 학문을 논하고 왔습니다. 네. 해야죠. 해봐야죠. 그랬군요. 네. 예, 다행입니다. 왜냐면 책을 봤을 땐 잔디밭에 앉아서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두 아들들과 함께 가셨고 맞아요. 아니면 눈밭에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풍경도 있으셨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이 오시기도 했고 맞아요. 친정아버지가 오셨죠. 예, 맞아요. 이제 이하롬 작가님의 그 캐나다에서의 고군분투 그럼에도 행복했던 뭐 맹세코 잘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 학위까지 받아낸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과 듣고 싶은 첫 번째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추천곡은요. 제가 김동률의 황금 가면이라는 곡을 같이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다 보면 마지막쯤에 김동률이 별에게 맹세코 잘 돼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것이 제 책 제목이 된 건데요. 네,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들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서쪽 하늘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에 나쁜 사람 모두가 벌벌 떨게 될 거야. 착한 사람 지키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모두가 기다린 우리들의 황금 가면 가리켜 지워 눈부시 황금 가면 여기 간다. 고무장갑 펀치에 플라스틱 양동이 빗자루건 무장한 어린 시절 악동이 무찌르고 싶었던 세상 모든 적들을 치열했던 전투로 일망타진 승전보지. 그때 나는 의기양양 황금 가면이었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이 말하는 그 정답이 너무 어려워.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는 그 시절의 내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최 정의는 무엇인 걸까. 승리는 무엇인 걸까. 난 약해져만 막히는 퇴근길 거꾸로 탄 선철에 아무데나 내려서 길을 걷다 올려보. 서쪽 하늘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아닌 무엇일지를 뜬날 관통할 때 뭔가 울컥 흘러내는 소용돌이 뒤적도 그냥 죽어도 쥐고 달려간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껏 친다. 빛바랜 낡은 가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황금 가면이다.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태어난 거다. 난 황금가면. 네, 김동률의 황금가면 함께 들었습니다. 2주의 책 함께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삶의 가장 혹독한 계절을 웃어넘기는 법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별에게 맹세코 잘되를 쓴 이아롬 작가님과 또 아나운서 선배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별에게 맹세코 잘되가 제대로 된 가사가 아니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잘되로 들리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별에게 맹세코 잘되라고 들어서 예. 제가 세네다 석사 유학 중에 이 노래를 듣고 논문을 쓰면서 아주 제일 힘든 시기에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배경음악 삼아 그래 난 별에게 맹세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논문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별에게 맹세코 절대였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오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독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게 또 인생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 잘 됐네요. 그렇네요. 절대 잘 됐죠. 그래요. 그리고 들은 대로 어쨌든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됐고요. 맞습니다. 지금 눈빛에서도 느껴집니다. 우리 작가님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봐왔던 눈빛, 그리고 의지, 지금도 빛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책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했다시피 삶의 가장 혹독한 계절이 그 유학 간 캐나다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많았겠지만 혼자 떠나는 유학도 쉽지 않은데 아이 둘과 함께 떠나셨고 시작부터 쉽지 않았죠. 네. 여기 이 아이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사실 책이 나온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학은 가야겠는 거예요. 유학병에 걸렸으니 그리고 가보고 싶으니 가야겠는데 이미 나의 위치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위치더라고요. 네. 책임이 엄청 막중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놔두고 갈 것이냐가 첫 번째 사실은 옵션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석사 유학을 하는 건 말이 되는 것인가? 안 되더라고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나 그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면서도 도약하는 것이 인생인 거지.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내 상황을 온전하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거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데리고 가겠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니. 아이는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데리고 가겠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남편이 엄청 많이 울었죠. 정말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남편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 너는 가고 싶었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어. 그럼 한국에 남은 남편은 아무리 인연이지만 얼마나 애처롭냐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남편도 상당히 이중적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배우자의 꿈은 지지해줘야겠고 아이들이 엄마랑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모든 것이. 그러나 나는 왜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외로워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떠났고 그리하여 가서 에피소드가 훨씬 많이 풍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석사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이게 315페이지인데요. 사실 40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에피소드가 넘쳐났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책을 잘 안 산대요. 그래서 이게 줄였지만 그래서 아주 넘치는 에피소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오히려 잘 된 거네요. 그럼요. 사실 그 남편분과의 얘기도 책으로 충분히 써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작가님이 많은 질문을 들으셨고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 책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또 낭독을 우리 2주의 책 시간에 나누는 걸로 하고 그럼 이쯤에서 별에게 맹세코 잘돼 중에 일부를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자인 이아롬 작가님의 낭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솔선수범하여 공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나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지금보다 나아지고 성숙해지겠다는 태도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싶었다. 두려움과 막막함에 망설일지언정 결코 등을 보이지 않겠다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모습은 어떤 날은 한없이 초라했고 또 어떤 날은 근사했지만 인생이라는 게 사실 초라함과 근사함의 뒤범벅이라는 걸 알길 바랐다. 그리하여 훗날 삶의 어느 시점에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구나 하고 그들도 그렇게 나아가길 바랐다. 별에게 맹세코 잘돼 중에 일부를 저자인 이하롬 작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세 사람, 그러니까 작가님과 두 아들과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을 더 할 수 있겠네요. 남편분과 네. 또 작가님 아버님과 네, 친정 아빠. 서로가 서로의 뒷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광고 중에 하나가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빠랑 엄마가 먼저 가니까 따라가는 아이들이 그 아빠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또 따라하게 되는. 그쵸.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공익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이하롬 작가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 따라가는 아이의 모습도 떠오르며 그 핵심은 앞선 단에 말씀하셨던 적극적인 눈빛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 강단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의지. 저는 네. 그게 느껴졌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 영어 때문에 가시네요 였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오.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2년 살다 오면 영어는 늘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도 했지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런 영어를 잘하고 뭐 그런 것보다 더 넘어서서 그것보다 아예 다른 걸 이 아이들한테 그 유학 가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번에 텍스트 때 쓴 내용이 아니고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캐나다 있을 때 제가 메모장에 끄적인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영어도 완벽하지 않지만 고군분투하면서 꿈을 이루겠다고 한평생의 꿈을 이루겠다고 여기서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동 인권을 생각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배우길 바랐기에 내가 데려왔을까라고 했던 그 마음을 사실 적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영어 때문에 보내시는군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책 속에 유학 가면 애들 수학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거의 앞부분에 나오죠. 네, 라고 묻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쵸.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도 어떤 아버지가 돼야겠다라는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그 끝은 결국 건강이거든요. 그럼요. 예, 제가 건강하고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책 속에는 팔이 부러진 걸로 모자라서 또 부러지고 네. 깁스한 팔로 칼싸움까지 하고 그때 엄마의 마음은 진짜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책에는 썼지만 아이를 둘이 데려갔으면 팔이 4개잖아요. 네, 팔 4개 중에 3개가 부러졌거든요. 유학 기간 중에 그것도 외국에서. 네, 그 중에 2번 단순 골절이 아니라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아주 고약하게 부러졌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노동학을 배우러 간 건지 영어를 배우러 간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인생 배우러 간 것 같아요.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럴 수 있지. 그래. 해외에서 팔 부러질 수 있지. 전신마취 수술할 수 있지. 깨어날 거고. 여기서 엄마 역할은 계속되는 거지. 그러면 엄마가 애 데리고 유학 가는데 뭐 맨날 뭐 성적도 잘 나고 애들도 적응 잘하고 웃으면서 돌아올 줄 알았나?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 이게 인생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럼에도 지금은 웃으면서 하시지만 그 순간에는 솔직히
철렁하시고 철렁 정도가 아니고요. 예. 돌아가고 싶었어요. 당장 내일. 당장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요. 내가 와서 여기 와서 아이팔이 부러졌나 보다. 또 부러졌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서 나이 같은 기혼 여성한테는 꿈이 뭐냐고 묻지 않는 세상이었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난 돌아가야겠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 죄책감에 그 침대 시트에 병원 침대 시트에 엎드려서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는데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외국은 그 시트 섬유유연제 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 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를 들이마시면서 돌아가고 싶다. 잘못 왔다. 오만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중엔 울었지만 후회를 했죠. 그랬군요. 네. 그 후에 다음에 또 다른 결심을 하신 겁니까? 네. 했죠.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이 좋게 좋게 말씀해 주셨죠. 걔는 얼마나 큰 인물 되려고 팔이 부러진다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럼 나는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아이 팔이 3번이 부러지는 유학을 하는 거야? 이러고 웃고 말았죠. 이렇게 그냥 유쾌하게 그래서 정말 유쾌하게 삶의 혹독한 계절을 유쾌하게 웃어 넘기는 법이 진짜 늘 유쾌하게 웃어 넘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작가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가족들도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맞아요. 여기서 또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 아버님이 직접 오신 얘기를 네. 또 이어서 할 수밖에 없죠. 캐나다에 오셔서 손주들 등교를 도우고 네. 가정을 함께 일구시고 아버님에게 제일 많이 들으셨던 그 말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하롬 씩씩하게 걸어. 씩씩하게 가. 이 말을 정말 수천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듣고요. 네, 씩씩하게 걸어, 씩씩하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 아빠의 말이 저의 독립성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시켜 준 거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고요. 그리고 아이가 2번째 팔이 부러졌을 때 오셨어요.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어떻게든 넘기려고 했는데 2번째 팔이 수술이 끝났을 때는 사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고 코로나는 극심해졌고 모든 게 엎친 게 덮친 격이어서 그랬는데 아빠가 그 코로나를 뚫고 오신 거죠. 사실은. 그때 한국에서는 2주 격리가 있을 때고 뭐 백신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오셨어요. 오셔서 아이 뒷바라지 다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아빠가 3주 오셨는데 급하게 오신 거라 그 3주 동안 집안일을 아예 안 했죠. 아이도 아예 안 돌봤어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학원만 하겠다. 아빠 3주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 좀 봐주세요 해서 할아버지랑 되게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채비를 하시고 엄마로 또 학자로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님이 그걸 다 보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이 이하롬 씩씩하네. 네, 맞아요. 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네, 한평생 이하롬 씩씩하게 살아, 씩씩하게 가 했는데 캐나다 온 지 3일 만에 저의 3일간의 삶을 보시더니 와, 이하롬 진짜 씩씩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지나가듯이 한 말씀이셨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씩씩하다고 할 정도면 난 진짜 씩씩한 거다. 늘 나한테 더 씩씩해라 이러셨던 분이.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됐죠.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그 책 속의 일부를 나누면서도 얘기했는데 뒷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작가님의 뒷모습을 쭉 지켜보신 다음에 뒤통수에다 대고 씩씩하네.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이 앞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뒷모습, 뒷걸음, 걸음걸이, 나의 태도 이런 걸 얼마나 내가 잘 다져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이 될 거고 내 자신에게도 내 모습이 좋은 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동감합니다. 그래요. 모든 얘기를 담기에는 사실 책 한 권이 부족하죠. 아까 말했다시피 초판본이 400페이지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초판본이 아니라 처음 썼던 그 글 내용이요. 책으로 풀지 못한 못다한 얘기 정도 더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사는 인생이란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룬 것이고 내가 열과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가는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되게 소중한 가치들을 되게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결국은 우리 엄마와 아빠의 덕, 아주 가깝게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덕, 제가 뭐 유교 서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느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이웃의 복, 이웃의 베품과 이웃의 인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가 없이 베푼 것들은 반드시 돌아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에피소드도 사실 더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느끼고 왔기 때문에 원래도 그런 마인드였지만 한국에 돌아서 더 실천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이 정도의 도움선에서 끝내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절실했으면 오늘 나한테 저 얘기를 꺼냈을까라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지금 이 앞에 나타났겠는가라는 마음을 늘 생각하죠. 북토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예.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와 관련된 아이가 오죽 답답했으면 왔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늘 생각했어요. 갖고 오는 진심들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재능이든 말이든 뭐 물질이든 되게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베품을 알게 모르게 창원에서든 캐나다에서든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반드시 깨달아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갚아가면서 그럼요. 살아야겠다라는. 네. 사실 베푸는 게 아니라 갚아가면서 사는 걸지도 모른다. 라는 거. 네. 그래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결국 혼자야. 뭐 일면 맞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또 인생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리고 육아이기도 하고 나의 성장이기도 하니까 오늘 혼자가 아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덕분에 혼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책을 중심으로 또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시간상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별에게 맹세코 잘 되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방송 끝나는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곡 우리 작가님의 두 번째 추천곡이자 캐나다에서 들었던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맞아요.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네. 곡입니까? 샘 옥의 I'm OK인데요. 늦가을과 초겨울에 듣기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추천해요. 네. 이 곡을 자주 들으셨던 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아니면 가사가 좋아서? 첫 가사가요. Please tell me I'm okay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할 때 제가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그 말이 되게 간절했었나 봐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더 좋아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참 괜찮으신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얘기 나눈 네. 그 느낌으로 그리고 역시 유학이라 영어가 들어왔다. 안 나오면 서운할 뻔했다. 네. 농담입니다.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샘옥의 I'm OK 들려드리면서 별에게 맹세코 잘돼 작가이십니다. 우리 이하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별에게 맹세코 잘되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히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간 사인북이니까 방송 끝나는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샘옥의 I'm OK 들려드리면서 정말 인사드릴게요.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I'm okay any day when the leaves fall, when it rains, in my troubles, all my pain, because you love me. I'm okay every day when I'm swerving through life's lanes, all the fears and all the blame, because you love me. Hey, I wish I could write a simple kind of love song, but in light of eternity, the road's long, going on endlessly. True serenity, bought upon the tree, Jesus bled for me, so perceiving that time goes on forever. Simple romantic love with a half better. It's sure swell, but just an image of the real thing. I'll never let the romance overtake my king. It's hard to believe that my soul will live forever. It feels like to this physical world I'm tethered. There definitely is a spiritual war, I know it. Like the pen's trying to force affections of the poet. I know that many can't relate, maybe some can. To try and find the role of love in the artist's plan. Cause Lord, I don't wanna sing of love that won't last, so give me your love and spirit steadfast. I'm okay any day when the leaves fall, when it rains, in my troubles, all my pain, because you love me. I'm okay every day when I'm swerving through life's lanes, all the fears and all the blame, because you love me. Hey, every single day I wait for
simple. See the struggle within loyalty. Oh, there's so much that I want to be. So to you, my good friends, or to you, my lover, let us seek truth fervently, my sister, brothers. In all we do, may we never settle for something less than what we're meant to experience, knowing that we're blessed by our Father above. We're given pleasure pains to see the beauty of the summer nights and fall rains. Yeah, for I will sing in the darkest days, knowing I'm forgiven and fought for. And so I'll say any day when the leaves fall, when it rains, my troubles, all my pain, because you love me. I'm okay every day when I'm swerving through life's lanes. All the fears and all the blame, because you love me. Sing it. Hey. Fall when it rains, in my troubles, all my pain, because you love, yes, you love me. I'm okay every day when I'm swerving through life's lanes, all the fears and all the blame, because you love me, you love me.